안녕하십니까, 김종래입니다. 5월 11일 김종래의 정치내시경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그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폭로와 관련된 후속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금요일에는 사실 진보 기득권 문제를 하다 보니까 이 할머니 말고도 양정숙 씨, 또 조국 또는 감사원 얘기까지 하다 보니까 이 할머니 얘기를 자세히 못 해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정의기억연대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몇 가지 해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파문의 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으로 갈 이제 윤미향 당선자 씨와 그가 이사장으로 있던 정의연 정의기억연대 관련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할머니 폭로 후에 걷잡을 수 없이 지금 파문이 커지는 상황인데 파문의 원인이 뭔가, 또 시민단체들 간에는 무엇 때문에 왜 싸우고 주장은 뭔가, 시민단체들이 그 문제점은 뭔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너무 좀 엄중한 문제고 어찌 보면 좀 돌발적인 문제가 터져서 드릴 말씀이 좀 많이 있어서 이렇게 좀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하나는 윤미향 씨의 정의기억연대에 관한 얘기고, 하나는 우리나라의 위안부 또는 일제 피해 관련 시민단체 얘기,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미향 씨 얘기입니다. 정의기억연대가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또는 뭐 일부에서 지적하고 있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거의 뭐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꼭 보도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 말씀은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이건 언론 전체에게 주문하는 얘기입니다. 지난 30년간 이 운동을 같이 해오셨고 가족같이 지내온 할머니가 표현하신 섭섭함, 그리고 같이 활동해온 윤미향 전 대표님이 떠나셨을 때 할머니 본인이 어떤 방향으로 가셔야 할지 모르셨을 불안감, 무엇보다도 이 문제가, 피해자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분노, 이런 데 대해서 저희가 담담히 받아들이고 할머니께 원치 않는 마음의 상가를 드려서 사과드린다. 그리고 이 사태가 이렇게 확대되면서 30년간 이 운동 지켜오신 하늘나라에 계신 피해자 할머님들, 그리고 지금도 살아 계신 피해자분들, 또 이 운동, 위안부 회복하는 운동요, 이런 정의연 같은 하는 운동을 적극 응원해주고 지지해준 수많은 국내 양심 있는 시민들, 그리고 같이 연대했던 운동단체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마음의 상처를 드려 사과드린다. 이것이 꼭 좀 언론에 보도해달라는 정의기억연대의 이나영 이사장이 당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은 하시고 싶은 말인 것 같아서 그대로 전달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고, 이제 오늘 해명이랄 게 거의 앞으로도 이제 보도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별로 된 게 없습니다. 어떤 거는 또 그걸 왜 밝혀야 하냐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진보 장학금이든 김복동 장학금, 이 김복동 할머니도 위안부 피해 할머니이십니다. 2019년 작고를 하셨는데 그 3년 전에 제1조선학교 학생에게 써달라면서 이 할머니께서 무려 5천만 원을 기탁해서 장학금, 김복동 장학금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2019년 2019년 1월 작고하신 후에 두 달 후에 조의금 등을 받은 것 등을 그걸 재원으로 해서 별도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1조선학교 학생 말고 이제 별도 장학금. 이 장학금은 그렇게 장학금을 확대 개편한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느냐. 국내에 있는 사회활동가 자녀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면 한 200만 원씩 주는데 연간 민노총이나 정의기억연대 간부 등 진보 인사 자녀 30여 명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갔답니다.
그런데 고인의 유지에는 이렇게 사회활동과 국내 사회활동과 자격의 장학금을 주라는 것은 없었던 걸로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이상하다.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모태가 된 거는 조의금이든 본인 재산이든 김복동 할머니 건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런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 정의연 측은 오늘 진보 인사 자녀들에게 그 정도 장학금 주는 게 뭐가 문제냐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성금 부분이 있습니다. 성금. 이 부분은 사실은 정의연과 관련된 사안이지 윤미향 씨하고 관련된 것은 아닐 수도 있으나 윤 씨가 그 정의연의 이사장, 초대 이사장을 지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안에서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용수 할머니는 한 푼도 못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의기억연대 쪽에서는 20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 49억 중 22억을 지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조금 자세히 했습니다. 기부금에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여기다 써달라고 하는 기부금이 있고 일반 기부금이 있는데 일반 기부금은 22억 정도 됐고 거기에 41% 정도가 지급이 됐다. 9억 한 1,000만 원 정도가. 근데 이걸 또 다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9억 원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일본하고 간에 10억 원이 돼서 10억 원이 왔는데 그때 받기를 거부하시는 8명한테는 100만 국민성금이라고 해서 모집을 했었습니다. 모금을. 그걸 그래갖고 무슨 이름으로 줬냐면 일본에서 주는 돈이 아니라 여성 인권성금이라고 해서 지급을 했어요. 8분에게 1억 원씩. 그 8억 원이 포함된 9억 1천만 원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사실은 1억 1천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이죠. 어쨌거나 계산법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21%로 담으면 22억이고 그중에서 이 8억을 빼고 1억이면은 22억 중에서 또 얼마 가지고 이렇게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하여튼 전체 49억 중에서 결과적으로 간 거는 9억 원인데 이것이 이 정도면 한 18% 정도 되는데 이건 온당한가? 이런 의문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의연 측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기부금의 한 41% 정도를 지급을 했고 그러나 또 따지고 보면 9억 중에서 9억 1천만 원 중에서 8억 원은 국민으로부터 모금을 해서 1억씩 준 것까지 포함됐으니까 실제로 1억 얼마밖에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와 별개로다가 성금이나 활동 내역 전체가 밝혀져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정의연 쪽에서는 세계 어느 NGO가 성금 내역과 활동 내역을 공개하느냐 그래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견해가 다릅니다. 이것이 평소에 말썽이 없거나 무리가 없이 잘 굴러갔으면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할머니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도덕성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가 셀프 해명을 하거나 거부를 할 일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맞고 하면 이렇게 훌륭하게 썼다고 또 증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 경의연 쪽에서는 우리는 구호단체가 아니라 운동단체다라고 합니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사실 운동단체지 돈 거도 이런 단체가 아닙니다. 운동단체이기 때문에 교과서까지 쓰여있다는 것이 정의연 측의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운동단체라 하더라도 그 당사자 중에 가장 우리가 중시해야 될 위안부 할머니가 이 일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걸 거부한 활동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의혹이 해소될 것 같지는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인들이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제3자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용수 할머니 같은 분들이 동의하는 제3자가 객관적으로 검증을 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공개하면 그때 국민이 이건 제대로 써졌구나. 이거는 조금 좀 잘못 쓰인 것도 있지만 그건 이해할 만하다. 이렇게 넘어갈 뿐이지 공개 못한다. 이렇게 넘어갈 문제는 그럼 어느 NGO가 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겠습니까? 이 정의기억연대는 할머니 지금 18분 살아계신데 이 할머니 중에 한 분이 얘기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되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윤 씨가
한일 간의 박근혜 정부 당시에 있었던 합의를 미리 알았나 몰랐나 봅니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당시에 정부가 피해자 쪽을 따돌리고 일본하고만 합의를 했느냐, 아니면 피해자 측을 뭐 대표한다고는 뭐 하지만 소통이 가능한 윤미향 씨 같은 분하고 조율을 내가면서 합의를 했냐, 이걸 가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합의를 미리 안 한다 몰랐나가. 그런데 이용수 할머니는 윤 씨는 알았는데 자기네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상당히 문제예요. 외교부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안 알려줬다는 것, 이것 때문에 윤 씨 쪽에다가 알려줬다는 것인데, 이용수 할머니는 정작 당사자가 본인인데 본인들이 이 윤 씨로부터 알려주지 않으면 이 윤 씨는 무슨 역할을 한 겁니까? 근데 이 부분, 외교부에 있는 담당 아마 동북아 국장 같은데, 이분은 윤 씨에게 사전에 설명을 해가면서 조율 내가며 합의를 하게 됐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이 관련 타스크포스 팀이 활동을 한 다음에 보고서가 있는데, 그 보고서에 보면 외교부는 때때로 피해자 측에 설명했다는 기록과 윤 씨의 반응도 조금 일부 메모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알았나 몰랐나는 부분은 피해자들을 따돌렸느냐, 피해자를 따돌렸으면 이 정부 측 당시 정부 측 설명대로 하면은 윤 씨가 따돌린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따돌린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피해자가 여러 명 있으니까 일일이 찾아가서 할 수 없으니까 일종의 소통 창구로서 굉장히 좀 열심히 일을 하고 제가 가장 대표성이 있는 분이니까 윤미향 씨한테 하게 된 게 아닌가. 그런데 이 윤 씨 측이 또 묘하게 말을 바꿔요. 자기가 알게 된 시점, 즉 한일 간의 협의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내용이 뭐다라는 것, 그걸 알게 된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며칠 동안 바뀌어요. 지난 7일에는 합의한 당일날 알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합의 발표한 당일이죠. 8일에는 합의 발표 전날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1일에는 합의 발표 전날 밤에 알았다고 그랬어요. 이러니 이거는 그렇게 뭐 몰랐다 알았다보다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윤미향 씨 주장대로 당시 외교부에서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 그렇게 전제를 하더라도 이제부터 의문은 이런 겁니다. 박근혜 정부 때 설립된 이 화해치유재단, 여기를 통해서 이제 돈이 지급되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박근혜 정부의 구상이었는데, 이건 2016년도 7월에 설립됐습니다. 그때 여기를 통해서 돈이 33명인가 6명한테 1억 원씩 나갔어요. 그럼 이때 윤미향 씨는 왜 이때 저하실을 했습니까? 만약 반대하는 입장이면 설립도 반대하고 지급도 반대하고 여기서 굉장한 일종의 반정부 무슨 규탄을 하든지 행위를 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반대로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재단을 해산을 했어요. 2018년도 11월에. 그럼 이때는 왜 또 좌실을 했습니까? 전에 그렇게 돈이 나가도록 하는 재단이 있었다면, 아니다, 이건 놔두고 다른 걸 풀어야지, 이건 해산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행동이 이상하지 않다면 문재인 정부 때 행동이 이상하고, 문재인 정부 때 행동이 이상하면 박근혜 정부 때 행동이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반대로 모여있나. 이 부분도 규명이 돼야 된다. 왜 그때는 그런 입장을 취했느냐. 이따도 말씀드렸지만 이 금배지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할머니가 지지했다는 것이, 그 정계에 진출한다는 것이 사실이냐. 이 할머니는 제주는 곰이 부르고 돈을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지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반대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 할머니는 내가 지지한 걸로 윤미향 씨가 거짓말하고 다닌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전혀 다른 얘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가족 문제도, 뭐 가족 문제는 여기가 본질적인 건 아니지만 좀 그냥 넘기기가 조금은 불편한 사항이 있어요. 딸 남편 논란이 뭐냐 이거죠. 일제히 다른 피해자 단체, 이따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일제와 관련된 피해자가 위안부 문제 말고도 강제징용이라든가 다른 부분인데, 거기 피해자들은 아니 반미 선봉을 섰던 분이 딸을 어떻게 미국을 유학 보내느냐, 이건 뭐 보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서상이 좀 납득이 안 간다. 미군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등 반면에 앞장섰다 이거죠.
그 단체 이야기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일제의 피해와 관련된 다른 시민단체에서. 그 윤 씨 딸은 현재 미국의 명문 대학의 음대 재학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학교는 1학년의 학비가 비시민권자의 경우에는 한 4,800만 원 한답니다. 생활비까지 포함하면 약 7천만 원 내지 1억 원이 소요된대요. 적게는 7천만 원, 많게는 1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윤 씨 부부의 1년 소득세는 100만 원이 조금 넘는다는 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부부 소유비 많아야 회계사들 얘기하면 한 5천만 원 된다는데 그럼 이 유학비가 어디서 나왔느냐? 라는 물음을 가질 수 있는데 오늘 기자회견장에서 윤미향 씨는 월급이 얼마였냐 물었더니 그걸 왜 가르쳐 줘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정대협이 그러니까 이 정의 기억연대의 전신이었던 전신이라 하여튼 두 개 단체가 합쳤는데 합치기 전에 정대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정신대책협의라고. 거기에서 윤 씨 남편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배너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이것도 통상적으로 볼 때는 누구든지 의혹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더 궁금해서 이거 어떻게 됐냐고 물어볼 만한 사안은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윤 씨 가족의 모습이 일반인도 아닌 진보, 일반인은 말할 것도 없지만 진보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정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일반적 정서, 보편적 정서에는 미국을 보내고 뭐 정대협에서 남편에다가 광고를 내고 수입은 많지 않고 이거 아무래도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는 키워드는 진보 장학금이 그러니까 김복동 장학금이 진보 인사들에게 일부 가고 있다. 성금은 위안부에게 정말로 다 적정 수준으로 지급했느냐, 조금만 지급했느냐, 한일 간의 합의를 윤 씨는 알았나 몰랐나, 화해치유재단일 때는 설립될 때와 해산될 때의 입장이 뭐였나, 왜 바뀌었나, 설립될 때 왜 가만히 있고 해산될 때도 왜 가만히 있었나. 금배지, 이거 할머니 그 지지를 받아서 동의를 받아서 다른 것이냐, 딸과 남편 논란은 또 뭔가. 이 수십 년간 위안부 문제 해결에 매달려온 윤 씨는 참 대단한 일을 했던 걸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하고 있는 비판이나 특히 할머니의 그와 같은 비난이 매우 허탈하고 억울할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거는 작은 단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영향력이 큰 위안부 피해 관련 단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국내적인 파장은 굉장히 고려해야 될 국가적인 문제고 어찌 보면 민족의 현안입니다. 그런 만큼 오늘 기자회견 수준에서는 안 되고 윤 씨가 왜냐면 오늘도 왜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윤미향 씨가 사태 수습을 위해서 본인 거취를 포함해서 의혹 해소에 더 협조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